자, 지난 주말 시작된 무력 충돌 이후 가자 지구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됐습니다. 민간인들의 희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امبارح لسه وصلنا العصر يا دوب نمنا ليله صحينا الفجر صلينا الفجر قعدنا وصارت الضربه والحمد لله على كل حال هذا مات هذا الصبي يعني حرام هذا الصبي يتسروع حرام عليهم ايش هذا اللي بصير فينا Won't do anything until these elderly people and children are back. They wanted us to live more than anything. So as you said, yeah, mom and dad, they sacrificed their lives to save me. 네, 또 이스라엘 민간인도 큰 상처를 받았는데 하마스 기습에 8살 딸을 잃은 아버지가 오열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인질로 끌려가는 것보다 오히려 축복이라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They just said, "We found Emily. She's dead." Yes, and smiled. Because that is the best news of the possibilities that I knew. They'd have no food, they'd have no water. She'd be in a dark room filled with Christ. So death was a blessing, an absolute blessing. 네, 정말 참혹한데요. 양측의 사상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교수님, 현재로서 가자 지구 어떤 해법이 있어야 될까요? 그 해법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요. 정말 수십 년간 해결해가 요원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그동안 시간과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하마스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건이 돼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중동의 평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의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어떻게 인지시키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해법을 위해서 중동 평화를 위해서 두 국가 스테이션, 즉 두 국가 해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이 공존하자, 같이 살자라는 그런 해법도 있었고 그 이후에 뭐 three state solution, 뭐 7개 국가, 뭐 3국가 해법 이런 것도 있어 왔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 등 이미 19세기 이후부터 식민 제국주의로 인해서 여태까지 21세기가 끌어왔던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고요. 이번 하마스 공격으로 인해서 그것은 더 표면화됐고 더 심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이러한 무력 충돌이나 무력 개입으로 해결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과연 근본적인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그 표면적인 현상적인 그런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을 원인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요.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이 중동 전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선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에서 카타르로 넘어간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에 대해서 사실상 재동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세영 기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걸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이번 사건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인데 네. 사실 이 복잡한 중동 정세에서 하마스의 그동안 큰 후원자 역할을 해왔던 거는 반미 국가이며 반이스라엘 국가인 이란입니다. 네. 이란이 엄청난 그 양의 자금이나 무기를 지원했다는 게 사실상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증명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에 있는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를 또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과도 자주 이 무력 충돌을 겪어왔습니다. 아주 크게 전면전으로 벌어진 적은 2006년 이후에는 없었지만 이제 계속 국지전은 있어왔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를 하는 거고, 이란이 개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두 전선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북쪽에서는 헤즈볼라, 그리고 이제 가자 지구에서 또 상황을 맞으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 확전이 되는 건 사실 여러모로 부담인데, 이런 전세가 벌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년 이제 바이든 정부의 재선 여부나 이런 거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 억제를 하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얼러트를 주는 거겠죠. 더 이상 네. 추가 개입을 하지 말라, 뭐 이런 네. 식의. 그리고 예. 이제 이번 사건이 초기부터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이란이 개입했냐 안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물증이나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또 반면에 이제 이란의 비판적인 측에서는 그동안 하마스 계속 지원해 왔고 후원해 왔으니 그거 자체가 어떤 큰 범죄에서 보면 개입이다. 이제 이런 그 평가나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이란 고립 작전을 미국이 시작한 가운데 이란에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새로운 뭐 전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대한 어떤 이제 이스라엘의 그 보복 대응이 굉장히 도를 넘어선다는 건 이제 이란의 어떤 관점이나 이제 이슬람권의 관점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경하게 이스라엘의 대응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가자의 피해가 늘어난다. 이런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제 이런 뜻인 거고. 네. 이란이 이런 또 메시지를 발표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이슬람권에서 자기들의 중심적인 그 역할이나 영향력을 확보를 하고 그걸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런 또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또 미국은 이스라엘 국무장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급파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미국이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지지한다 아니면은 뭐 좀 백업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미국은 역사상으로 중동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이스라엘을 지원해 왔습니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쳐왔고요. 역대 대통령들도 행정부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지원의 메시지를 발표를 했죠. 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뭐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상황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기시감을 느낍니다. 뭐냐면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 이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3개국을 발표합니다. 그게 네. 이란, 이라크, 북한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란이 악의 축이 되어 왔고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Act of Sheer Evil이라고 해서 완전한 순수한 어떤 악의 행위다 이거는 이러므로 해서 그 이란에 대한 어떤 자금을 동결시킴으로써 또다시 이란을 어떤 선과 악에서 악의 프레임으로 지금 전면적으로 대두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항상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또 정당화하면서 그 외에 아랍이나 이란을 악의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씌워왔기 때문에 물론 그 민간인에 대한 희생이나 공격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정략적으로 국제 정세에 있어서 미국의 그 어떤 그 상황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란을 다시 또 이렇게 악의 축으로 지정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씌우고 제재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또 보면 미국이나 유럽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더 커질까요? 커지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친 팔레스타인 그리고 반유대인 혹은 친유대인 반아랍, 반이스라엘, 반아랍 이런 팔레스타인에 대한 구도가 지금 속속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양분된 갈등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평화나 중동 지역 평화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어떤 그 영국을 포함한 그 서구 우방국들 또 아랍 국가들도 이번 해결에 있어서 좀 평화주의적인 인도주의적인 그리고 중동 문제 진정한 해결을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언론에서는요. 오랜 기간 고립 상태로 지내온 가자 지구를 두고 불에 달궈진 돌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세영 기자, 그동안 세계가 너무 팔레스타인을 외면해왔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건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워낙 이제 갈등이 고조화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갈등은 여전히 나크바, 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표현하거나 이럴 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특파원을 하면서 그쪽 현지 취재를 하면서도 만나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지식인이거나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평상시에는 그 어떤 감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현상, 특히 이런 현상이 요번 같은 이제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격한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뭐 심지어 이렇게 종양, 문제야, 인조국가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정서고 이거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원점을 이제 문제의 원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네,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